안녕하세요. AI 디지털 교과서 검토단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애니능률의 박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사전 안내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그 검토단 오리엔테이션은 지역별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들 일정 맞추기가 실은 쉽지 않고, 게다가 이제 또 학기 말 시점이다 보니까, 취합하는 일정이 좀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히 이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 선생님들 개별 PC나 모바일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뭐 영상이 끊긴다든가 여러 가지 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그 선생님들께서 여러 환경 상황들 속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이후에 검토한 선생님들과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용어를 줄여서 AIDT, AIDT로 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능률하고 검토단 선생님들과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줄여서 AIDT로 명명한다, 소통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OT 시작에 앞서서 그 주요한 사항들 한 두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내년 2025년부터 영어하고 수학 과목, 저희 입장에서는요, AIDT가 처음 적용이 되는데요. 뭐 모든 출연사들이 마찬가지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현재 가는 중이고요. 그 초행길이라고 하면 누구나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다행히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그 불안이나 걱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능률의 AIDT 개발에 있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 가는 이 길에 내비게이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단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AIDT가 현재 한참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8월 심사본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검토단 선생님들한테 AIDT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진행 순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선생님들 모집하면서 이미 공지된 내용이긴 하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검토단 선생님들께서 하시게 될 업무와 예상 일정, 그리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부터는 저희 능률에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미래교육사업 부문의 정장하 부문장님을 모시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요, 그리고 저희 능률의 개발 방향과 더불어 AIDT가 쓰여지는 교실의 모습을 모의 수업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영어, 수학 각 교과목별 AIDT의 특장점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1차 미션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1차 검토 미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실시간 채팅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저희 운영자분이 같이 이 줌 지금 회의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즉답이 가능한 질문들은 바로 채팅창에 즉답을 드리고 저희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순서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검토단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검토단 활동 목적인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AIDT가 학교 현장에 처음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기 좋은 컨셉과 기능들을 담은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본 활동의 주요 목적이고요. 3차 미션과 이제 팀 미션이 또 따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팀 미션을 통해서 진행되겠지만 AIDT가 현재 내년부터 이제 쓰여지는 현장 그 활용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수업 세트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활동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팀 미션, 팀별 미션이 정해지는 대로 디테일한 가이드와 함께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활동 개요인데요. 현재 저희 AIDT 검토단으로 활동이 확정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의 추론 교과목인 중학교 영어, 중학교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시고요.
활동 기간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11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게 될 교과서는요, 2025년도 내년도 첫 도입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의 중1 영어, 중1 수학, 그리고 고등 공통영어 1, 2의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AIDT는요, 서책 교과서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검토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서책 교과서를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검토 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단속의 마지막으로 활동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애초에 선생님들 모집하면서 안내드린 일정에서 뭐 일부분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이제 1차 미션이 시작되는데요. 능률 AIDT의 주요 구성, 그리고 기능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정해진 온라인 설문 폼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이제 아까 제가 순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순서 마지막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미션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 저희 AIDT를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영상 검토 및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에 이제 저희 그 부문장님께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지만은 저희가 개별 선생님들한테 실물, 그러니까 AIDT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경로를 좀 오픈해드리면은 훨씬 더 수월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좀 제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차 미션은요,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서 AIDT 수업 세트를 만들어 보는 미션으로 9월에 진행하겠습니다. 3차 미션과 더불어서 이제 팀 미션 같은 경우에는 추후 팀별로 주제하고 가이드를 좀 드릴 예정이고 9월 이후에 팀별로 해당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9월 이후에는 여러 가지 팀 미션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활동 기간을 일단은 오늘 오리엔테이션 기점으로 11월까지 잡아놨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 3차 미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 상황에 따라서 뭐 일정 부분 주제라든지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조금씩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IDT 검토단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이후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정장하 부문장님께서 본격적으로 AIDT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장아입니다. 우선 저희 AIDT 검토진으로 합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배웠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아쉽지만 네, AIDT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자리이니만큼 디지털 공간에서 첫 만남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AIDT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AIDT가 어떤 기능과 콘텐츠를 담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모두가 상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AIDT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개요와 그다음에 저희 능률에서 개발하고 있는 영어 수학 AIDT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DT의 정의입니다. AIDT는 교육부와 캐리스가 규정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AIDT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AI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교과서입니다. 이 정의를 좀 뜯어보면은요. 먼저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으로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진단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단한 후에는 아이들 개인별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처치, 즉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이에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학습 코스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AIDT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학습 진단과 분석, 또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웨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번에 이제 처음 개발되는 만큼 이 개발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도 작년 8월에 구분고시가 되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개발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발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AIDT라고 해도 서책하고 동일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개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서책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각 이런 이제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도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도록 UDL, 즉 보편적 학습 설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존중인데요.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또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수업은 어쨌든 교사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AI DT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개발 원칙인데요. 그 첫 번째는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서책 기반으로는 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맞춤형 학습인데 디지털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쉽고 편리한 UX, UI를 설계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좋은 컨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쉽고 편리한 틀에 담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UX, UI 설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학습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디지털에서는 수집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분석해서 이를 통해서 학습 처치하고 교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저희도 이 개발 방향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AID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DT의 핵심 기능입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요술방망이처럼 AIDT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핵심 기능은 이제 교육부와 케리스에서 이 개발 원칙과 방향에 맞춰서 같은 결로 꼭 반드시 담아야 되는 내용을 규정을 해준 것입니다. 학생이 학습한 대부분의 내용, 즉 성취 수준이나 학습 현황, 학습 패턴을 누적 저장해서 선생님 대시보드가 별도로 있는데 그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면서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또 학생들 개인별 맞춤형 코스웨어를 추천하고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IDT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학습 이력을 저장해서 그거에 맞춘 적절한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개발 한계가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AI DT와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AI DT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물어보면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AR, VR도 되고 또 AI가 뭐든지 척척 해결해주는 플랫폼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그거 되겠어? 서책으로 충분한데 번거롭기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직접 AIDT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기대의 일부는 충족시키고 일부는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DT는 공교육 플랫폼에 올리는 교과형 콘텐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개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6가지 정도로 우선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선생님들 요즘에 굉장히 소프트웨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챗 GPT라든지 구글, MS에서 나온 솔루션들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AIDT에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AIDT는 국산 소프트웨어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UDA를 준수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다 보면 페이지가 조금 단순해지고 액션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 표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표도 언어로 전부 다 읽어주는 기능을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것들,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UDL 그 제한에 걸려서 좀 다양하게 탑재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 학습량 준수도 굉장히 강력한 한계입니다. 아, 선행학습 금지법이 저희 나라에 있죠. 그래서 선행학습의 범주를 벗어난 어떤 문제도 개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챗봇한테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면 챗봇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맥락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수 제한이 있는데요. 서책이 지금 공통 영어가 1,800단어, 그다음에 중학교 영어가 3개 학년 총합해서 1,500단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AIDT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학습자한테 맞춤형으로 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어도 이 규정에 걸려서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고 해서요. 이 AIDT가 나이스로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모든 콘텐츠가 그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든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이런 이 문제들 때문에 AIDT에 탑재하는 솔루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클라우드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데요. 교육부가 이거에 대한 방향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부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직 가격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AI를 무작정 많이 탑재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DT에 대한 이제 환상이나 혹은 반감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러한 한계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한계 내에서 적정 방법론을 찾아서 현실적인 AIDT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AIDT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는 AIDT의 정의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시각에서 AIDT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AIDT는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학습 이력 패턴 등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 추천의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이에 근거하면 우선 학생들한테는 개별학습 진단과 분석, 그다음에 맞춤학습 코스,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I 튜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교사는 서책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게 수업 설계와 구성을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고요.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서책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학습자 처치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 다양한 수업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선생님한테는 AI 보조 교사 기능을 통해서 쉽고 좀 편리하게 확인하거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DT는 개인 맞춤형 컨텐츠와 AI 기반의 학습 플랫폼이 만나는 장입니다. 따라서 AI 기반의 적정한 학습 플랫폼에 우수한 콘텐츠가 담겨야 의미 있는 학습 도구가 되겠죠. 플랫폼이 뭐 왁자지껄하다고 해도 우수한 콘텐츠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다만 교수학습의 수단 또는 도구 역할을 하기에 AIDT가 유효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애니능률도 이러한 방향에서의 콘텐츠에 좀 집중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DT의 현장 적용 일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내년에 초중고 영어, 수학,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세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요. 3개년 동안, 4개년 동안 2006년, 27년, 28년까지 각 과목들이 확장이 되면서 적용되도록 계획이 구분고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애니 능률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AI DT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AI DT를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도 열심히 봤지만 현장 선생님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이것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 없어도 서책으로 충분한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솔루션들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거는 구분고시가 됐고, 반드시 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이 AI DT로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목표를 알찬 수업, 멋진 교사로 설정을 하고
거창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는 멋진 선생님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개발 목표를 잡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수업에 사용하기 쉬운 AIDT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DT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선생님들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쉬워야 되겠죠. 예, 그것에 조금 방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수업 혁신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AI 기술을 잘 찾아내고 그 기능을 결합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최적의 AI 코스웨어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이 수업 혁신에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영어와 수학의 어떤 두 과목에 특화된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교과 특성에 적합한 수업을 만들어 내자. 이것의 방향을 잡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필요한 컨텐츠를 담은 AIDT가 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가져온 노하우들로 수업 컨텐츠라든지 역량 분석 체계, 또 문제은행, 이렇게 신뢰도 높은 컨텐츠를 어, 번잡하지는 않지만 알찬 플랫폼에 구현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영어하고 수학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 요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좀 체감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문제 다 풀었어요? 네,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AI 분석 결과가 아주 열심히 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고요. 문법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AI가 추천해준 콘텐츠가 요렇게 독해는 요거, 듣기는 요거,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요 육각형의 밸런스를 잘 맞춰보도록 해요.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네, 선생님들 좀 AI 비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토단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시연을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육부하고 또 한국 평가원, 그다음에 한국창의재단에서 이게 디지털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개발 중인 그 AI DT의 URL을 공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박인규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 과정에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연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뭐 심사를 1차, 그다음에 2차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제출을 하지만 최종은 11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생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지금은 1차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신 그 과정의 주요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저희 영어 AI DT의 특장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학도 교과서를 내고 있고요. 저는 수학 전문가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그래도 영어로서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전문의 애니 능률의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시켰다는 게 첫 번째 특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애니 능률에 좀 특화된 AI 분석, 그러니까 영어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화된 분석, 근데 마지막으로 수업을 원스톱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요 세 가지 특장이 담겨져 있는 저희 지금 AI DT의 페이지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특장은 저희 AI DT의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애니 능률의 노하우가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교과서는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개의 영역별 학습이 있고 이에 적합한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책으로는 좀 하기 어려웠던 이 영역별 활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능형 콘텐츠를 또 능률의 영어 학습법 노하우를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올해는 AIDT가 처음 개발되는 해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발행사의 AIDT 플랫폼이 유사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AIDT에 담은 콘텐츠가 얼마나 우수하냐의 판단은 여전히 AIDT에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에는 애니 능률의 독보적인 콘텐츠가 알차게 담겨 있다. 그래서 AIDT에서도 영어는 콘텐츠가 우수하리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러면 캡처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제 AIDT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양한 기능형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는 단어장 콘텐츠를 듣고 외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 노하우가 반영된 적절한 예문까지 추가를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발음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녹음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AIDT가. 그런데도 저희가 휘발은 되더라도 우선 1차적으로 아이들이 이 자기가 말하기 연습을 녹음은 하면 그 발음이 적절한지 그래서 파형을 분석하고요. 원어민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면서 본인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지시문을 읽고 주어진 콘텐츠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는 스크램블 콘텐츠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문장형 학습력 콘텐츠로 이 색자인 문장을 클릭하면 음성을 듣고 따라 읽을 수도 있고 그 오른쪽 공간에는 문제를 풀고 학습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푼 이력은 저장이 돼서 뭐 선생님하고 학생들 대시보드에 그대로 뿌려지게 됩니다.
문장을 학습할 때는 끊어읽기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 청킹 모드를 클릭하면은 문장별로 청킹 체크가 돼서 직독 직해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어휘 드릴 콘텐츠는 단어의 뜻에 맞는 짝을 클릭해서 찾도록 하는 활동형 학습입니다. 직접 조작하면서 배우는 학습이 흥미도 유발하고 암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친구하고 롤플레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별로 서로 녹음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서요. 조금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별 배속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느리거나 빠른 속도로 듣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두 번째 특장은 특화된 AI 분석 툴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AI 분석 역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능률 AI DT는 개인별 학습 참여도, 성취도 등을 분석해서 학급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DT 플랫폼에서 학습자의 학습 이력이 모두 저장되어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별로 맞춤형 학습 추천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AI DT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요. 일단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학습한 후에는 형성평가 및 단원 종합평가를 시행해서 이런 모든 이력들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과제 데이터 역시 수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해서 학습자별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빠른 학습자, 일반 학습자,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책과 비교해서 AI DT를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분석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용 대시보드에서는 학습자의 성취도와 참여도를 학급, 학년과 비교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AI가 느린 학습자에는 보충 학습을, 또 빠른 학습자에게는 심화 학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콘텐츠를 추천하여 발송해 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틀린 문제는 오답에 저장되어서 복습이 가능하고요. 북마크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학습해야 할 것들은 손쉽게 찾아 복습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저작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학습자의 이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FAQ 형태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참여도, 학습 확인, 수업 설계 부분 이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따른 답을 제공하는 형태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세 번째 특장입니다. AI DT를 수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사용 수업 도구를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만 클릭하면 원하는 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하고 수업 설계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한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화면 동기화라든지 모니터링 기능, 콘텐츠 제어 기능도 제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AIDT 메인 화면에서는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뿌려줍니다. 오늘 해야 할 수업, 또 학생들한테 내어준 맞춤형 과제 처리, 학생들이 질문한 답변 확인하는 것, 또 마감이 임박한 과제 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서책 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할 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런데 AI DT에서는 수업 설계를 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주로 사용하는 수업 형태의 모듈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선택만 하면 해당 내용으로 수업 구성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기본형, 협력학습형, 자기주도형, 또 사용자 지정 이런 식으로 이 학습 모듈, 형태 모듈이 있는데요. 요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에 맞도록 수업의 구성 자체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드린 내용을 수정을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모듈을 좀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DT에 탑재된 콘텐츠 외에 선생님들이 그간에 만들어 놓았던 교환이라든지 또 필요한 콘텐츠를 쉽게 이 모듈 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구글 젠보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화이트보드도 탑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퀴즈 모듈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에 더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패턴을 분석해서 적합한 수업 모듈 콘텐츠를 AI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 플랫폼에 사용하는 궁금증이라든지 학습 내용에 대한 궁금증 등은 교사든 학생이든 AI 챗봇한테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오늘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이 몇 명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한 문법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AI 챗봇이 바로바로 이 그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이 몇 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페이지를 이동을 해준다거나 학생들한테는 문법 보완 학습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AI 챗봇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가 탑재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도 학생도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딴짓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진행을 돕는 교사용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설명해야 하는 시점에는 중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선생님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모든 화면이 선생님의 수업할 화면으로 강제 동기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중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거나 개인별 학습을 할 때는 학습자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 AIDT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영어 전문인 애니 능률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디지털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화된 AI. 영어는 조금 더 AI 그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꼭 필요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선생님도 20대부터 60대까지 계시잖아요. 명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폭넓은 교사 세대들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 수업 자체가 좀 쉬울 수 있도록 원스톱, 원클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영어하고 수학은 교과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그건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수학은 아무래도 개념 학습에 문제를 조금 더 풀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 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차시에 좀 완전 학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선 세 가지 방향으로 특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과서. 그러니까 예전에 서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의 모둠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금 수업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학습 관리에 부담은 대폭 줄이고 또 수업 운영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수학에 대해서 세 가지 특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첫 번째 특장은 교과 특성을 살린 유연한 수업을 구성했다는 것인데요. 수학은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 수업하고 그다음 활동 중심 수업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형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조작형, 인터랙션, 영상 등을 활용해서 교과서 중심 수업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학습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개념 영상을 탑재를 해서 그것으로 간단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관련된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이라든지 짝활동 이런 것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플랫폼이 영어랑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교과에 맞도록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구조 자체가 수학하고 영어는 완전히 다른데요. 우선은 교과서 중심 수업 또는 활동 수업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수학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차시의 수업 이해도를 체크하는 형성평가가 있고요. 이를 저장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보안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형 수업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중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고 쉽게 공부하는 것이 또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차시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구성해서 세팅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수업을 해서 활동지들을 만드셨었는데 만들지 않아도 해당 차시별로 구성된 활동지로 모든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디지털은 언제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만큼 이 활동 수업 자료는 계속해서 추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차시에도 여러 가지 활동 수업 자료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탑재를 해서 중학교에서 수포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재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장은 학습 관리 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것입니다. 수업 준비는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 역시 선생님이 수업하기에 편리하게 이제 저희들이 도구로, 그러니까 그 관리 도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책 교과서가 이 45분 수업에 좀 최적화된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책이 2페이지씩 딱딱 끊어져 있는데 이를 AIDT에서도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시 수업 콘텐츠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두 번만 클릭하면 쉽고 빠르게 이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학급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 수업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편하게 선생님들이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구성은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편하도록 언제든지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의 참여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영화와 마찬가지로 학생 화면 잠금, 또 수업 화면 집중으로 디바이스를 이용한 수업 중에서도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별로 1대1 피드백이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수학의 세 번째 특징은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했다는 것인데요.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서 교사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 자동 채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채점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채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느린 빠른 학습자별 처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용 대시보드에는 수업 결과에 대한 학생별, 학급별 성취 수준하고 또 취약 개념을 분석해서 시각화된 그래프를 제공하고요. 학생들에게는 그 성취 수준별로 보완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 학습을 위해서 교과 개념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취약 개념을 분석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손필기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1대1로 첨삭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는 자동 채점이 되도록 해서 이 모든 것이 학습 맵하고 연동이 돼서 기록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학도 이 특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서 중심의 또 활동 중심의 이 두 가지를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학습 관리 부담을 대폭 줄였고요. 또 수업 운영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니 능률 영어, 수학, AI, D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하고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합니다. 예, 오늘 보여드린 거는 주요 기능의 일부만 소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좀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시기고요.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2차 미션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정제되고 유용한 AIDT 플랫폼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지금 이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플랫폼, 미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플랫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 반영할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AIDT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희 애니 능률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 검토진을 신청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과 관심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사용되고 또 이제 뭐 디지털은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고 그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저희 AIDT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능률 AIDT 검토단 담당자 최인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검토 미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을 드릴 텐데요. 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오늘 설명드린 영어, 수학, 각 과목별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주요 기능과 특장점이 담겨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서책 교과서를 같이 발송을 드릴 텐데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컨텐츠는 서책 교과서를 기반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검토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은 개별 메일로 공유드릴 온라인 폼 링크를 통해서 7월 24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필요시 각 그룹별로 심층 의견 수렴을 위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검토 미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각 그룹별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AIDT 오리엔테이션 주요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Q&A 및 마무리는 애니능률 박인규 팀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토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AIDT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1차 미션에 대한 설명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행 간에 몇 가지 좀 질문사항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손필기 관련된 질문 한 분 주셨어요.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 손필기 관련된 인식 기능, 영어는 네, 없는 것으로. 다만, 일기 콘텐츠는 실은 청킹이나 문장 단위의 음성 재생 등의 모듈, 이런 것들이 읽기 특성을 반영한 학교의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 중심으로 좀 설계가 돼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좀 됐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에는 손필기 기능이 네,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문제풀이나 테스트할 때 다른 화면을 띄워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공부한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데 테스트를 보려고 할 때 다른 화면에서 사전이나 뭐 인터넷 검색할 수 없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문제풀이나 테스트할 때 시험 모드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험 모드로 설정을 하면 AIDT 안에서는 해설 페이지로 가서 답을 볼 수는 없다. 다만
AIDT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켜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하는 것은 AIDT 기능만으로 제어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다른 브라우저로 가는 것을 막는 솔루션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기본적으로 가능한 문제로 좀 보여지거든요. 적절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이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1시간여 동안 진행한 AIDT 능률 검토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어차피 저희 커뮤니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내용들 혹은 1차 미션이 진행되면서 진행하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50분입니다. 한 50분 정도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편안한 저녁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